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돼서 신금해주는 인생상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게요. 되고 있나? 그래서 오늘도 인생상담을 이상하죠, 인생상담. 그 왜 그러냐면 뭐지? 4주 상담이라고 말하기가 좀 뻘쭘해서.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인생상담 그 4주 상담으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냥 조언해주는 거 뭐 그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취미가 4주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제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대충 뭐 어떻게 이러쿵 저러쿵 맨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편 보시면은 앞에 딱 설명 있어요. 뭐 나는 실력이 없다.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오늘 한 62회인 것 같아요. 맞겠죠? 역시 62회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적당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보고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R 땡땡땡땡이에요. 아들이 있으시다. 좀 힘들었다. 아들이 좀 성격이 예민한가 봐요, 아이가. 아프시구나. 아이고. 속된 말로 좀 속된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이게 받아주니까 그러겠죠. 그 아이가 버릇이 만약에 안 좋다라는 거는 받아주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파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지금 명 얘기가 아니라 만약 내 아이가 있고 내 아이가 아파. 그래서 내가 이거 끝까지 다 적었나?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엄마니까 엄마한테는 투정 부려라. 니도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그 아이한테. 그런데 그 아이가 버릇이 되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다 관계가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엄마한테 예를 든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엄마 나 치킨 사줘, 빨리 사줘 하고 막 때렸어. 막 울고 불고. 그럼 엄마가 사줘, 치킨을.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게 버릇이 드는 거예요. 그게 먹혔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 가서도 그러겠죠. 엄마한테 먹혔던 거니까 당연히 다른 데서도 먹힐 거라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죠. 뭐 아빠랄지 친구랄지 선생님이랄지 의사 선생님이랄지 간호사분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아이를 받아줬을 때 이 아이가 나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버릇이 되면 이 습관이 다른 데 가서도 하면은 결국은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아프지만은 이 아이도 엄마하고 둘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인데 과연
다른 데 가서 이쁨을 받을까라는 거죠. 그런 좋지 않은 버릇을 갖고 있다라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주는 게, 그래 내가 좀 희생하지, 내가 좀 짜증나고 말지 하고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그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뭐 훈육이란 게 너무 심하게 하거나 뭐 이런 긍정적인 그 부정적인 너무 심하게 하면 안 좋겠지만은 알려는 줘야죠. 이거는 먹히지 않는 거다. 나 말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 타인이 싫어한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받아줘? 너 나쁜 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가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이분 장래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쟤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명리적인 조언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거는 어머님하고의 궁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단 아드님 거 한번 봐볼게요. 아무튼 그런 거다. 이게 내가 좀 힘들고 그래 나한테 짜증내, 뭐 그래 나한테 그래 라고, 뭐 나한테 물건 던져 이렇게라고 해서 그래 내가 받아줄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걔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라는 거를, 남아인가요? 아들 양력이겠죠. 이거는 남한테 해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야 안 되는 행동이야를 어머니가 받아주면은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아이가 나중에 깨닫고, 우리 엄마가 받아준 거구나, 원래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나를 싫어하는 거를 깨닫더라도 늦게 깨닫겠죠. 혼선이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이 받아주는 거는, 그래 내가 아이를 위해 희생했어, 내가 아이한테 잘해줬어, 이게 1차원적으로 봤을 땐 내가 아이한테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아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물론 인생을 망친다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겪어야 될 사회, 내가 부모라서 그 아이하고 평생 같이 옆에 붙어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아이도 학교도 가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가면 어떻겠어요. 집에서 하던 대로 하든지 좀 그러겠죠. 자기 좀 받아준다 싶으면은 엄마한테 했던 대로 하겠죠. 나중에 커서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무게 합이시구나. 천간 합이에요. 합이 됐어요, 두 분이. 모광절에 금왕절, 아주 그냥 일간하고 월지만 봐도 그렇죠. 일단 정신 못 차려, 둘 다. 그러니까 둘이 보면은 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끌리는 합이에요. 아드님하고, 잠깐만, 아드님 나이가, 이게 맞나? 나이가 애가 아니네요. 아이가 아니네요. 청소년이네요. 청소년인데 그러면은 이미 제가 조언 드릴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 저는 완전 막 5살, 6살 아이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정리해서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천간 합이라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사람이에요. 서로 좀 잘 떼지지도 않는, 만약에 남녀 사이였다면 첫눈에 반하니까 서로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월지가 아드님은 모광절이고 어머님은 금왕절이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금이 목한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딱 그거죠. 제가 그래도 커서 철들겠지, 제가 그래도 나중에 효도하겠지, 효도할 것처럼 보이는 게 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효도를 하진 않아요. 금이 목한테 기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이라서 이거는 철도 안 들고, 그래서
원래 모광절하고 금왕절하고 만나면은 금왕절이 그 학부모와 그 사고뭉치 어린애처럼 금왕절이 끌려다녀요. 어떤 기대 때문에. 얘가 나아지겠지, 얘가 철이 들겠지, 얘가 변하겠지 라는 기대로 끌려다니는데 모광절이 그렇게 변하진 않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잘못된 기대예요. 이 아이가 커서 효도하겠지, 그래도 나의 희생을 알아주겠지, 철이 들겠지, 언젠가 철이 들겠지, 그런 기대가 잘못된 기대예요. 그럴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고, 이제 받아준다라는 게, 근데 그거는 너무 어린아이 막 지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행동들이 너무 막 유치원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아빠를 싫어한다랄지 뭐 말 안 듣는다랄지 뭐, 그래서 저는 한 3살 5살 이런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 때 이러고 있으면은 글쎄요. 그런데 또 뭐 그런 거 있죠. 뭐 사춘기의 반항의 시기라고도 하니까 내가 사춘기 때 어땠었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오래전이고,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정도 나이면은 제가 아까 드렸던 조언보다는 본인이 이제 다른 데 가봤자 이렇게 못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엄마한테만 그러겠죠. 이 정도 나이라면은. 제가 아까 드린 조언은 너무 어릴 때로 상정하고 드린 거고, 이 정도 나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커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 엄마한테 욕하고 반말하고 달려든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뭐 어떤 사연이 있겠죠. 본인이 그 억울하고 서러운 사연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얘는 왜 자꾸 전화가 오지, 이상한 데서 짜증이 나네. 그래서 그 뭐지, 대출 받으러 전화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와요. 짜증나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분이 자체적으로 철이 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 자꾸 휘둘릴 게 아니라 다른 거 일단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오늘 감목 들어와서 좀 힘들어요. 사랑과 더불어 함께 모이다. 사람과 함께 사는 팔자예요, 아드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팔자예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뭘 하기 힘든다는 거를 아는 사람 있죠. 모르는 사람 있고, 독고다이가 있고.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고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생존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혼자, 내가 혼자 살 거고, 난 니들 마음에 안 들어. 난 따로 갈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쟤들은 저렇게 사네? 저렇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사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혼자 공부해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우리를 이루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내용은 없는데, 뭐 친구들하고 같이 뭐라 자꾸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나? 그래서 뭐 어머니한테는 좀 쌀쌀하고 좀 투정을 부리더라도 뭐 친구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친구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생겼죠. 그래서 뭐 직업 관련해서 물어봤으니까,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힘든 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야, 그래도 사람이 일을 해야지, 먹고 그래야 사람이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이런 게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느낌이에요. 뭐 그런 건 있죠. 뭐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고 잘나고 싶은 건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랄지 그런 똑소리 나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얘는 예체능 쪽도 괜찮죠. 약간 그 모광절 생이라는 게 창조적인 느낌이니까. 목을 봤구나. 근데 그 뭐였어요? 재즈나 클래식 그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이 화를 본 게 아니라 목이 또 목을 봤잖아요. 진토가. 그러면 이제 약간 그 과거지향적이죠. 과거적이죠. 그러니까 현대 음악보다는 뭐 힙합보다는 클래식 쪽인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그럴 느낌일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막 뭔가 노력하는 팔자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애예요, 애. 그래서 내가 힘들면은 못 해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보내도 거기가 학원을 내가 다녀서 내 몸이 힘들면 못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야 가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는 게 뭔가 배워서 내가 이 기술을 배워서 내가 크게 성공할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음악 학원을 다녀서 피아노를 배워서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친구 피아노 학원 가네 나도 가야지 이런 거예요. 피아노 재밌다 이렇게까지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학원이 어때요? 뭐 입시든 뭐든 이제 힘들게 하겠죠. 막 밤늦게까지 잡아놓고 이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몸도 안 좋다고 하니까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몸 아픈 애다 그냥 안 힘들게 좀 캐주얼하게 아니면 조금만 좀 편하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학원에 말씀을 해주시면 이 친구가 기분 좋게 재밌게 딱 즐거울 만큼만 다닐 수 있겠죠. 무엇을 하든. 왜 맨날 이렇게 막 잘 모르겠지 무슨 질문인지. 음악적 감각이 있다 님이. 재능충이시구나. 근데 끈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재미없고 뭐 거기서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아니면은 뭐 몸이 힘들고 이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아이로 보시면 돼요. 근데 평생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열정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열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흥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정적인 것보다는 창의적인 쪽으로 가야 돼요. 질문들이 또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다뤄야 되냐? 못 다룹니다. 어머니가 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무언가 그 기대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라도 기대 때문에로 가기가 좀 그래요. 이게 아드님이 또 상관 경관도 되고 비식관 재 상관 잡아주는 게 없죠. 인성이 없죠. 뭐라 그래야 되냐 자제심도 없고 타인의 생각을 살피지도 않고 내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럼 가만히나 있으면 다행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못 참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이거 깊이 말할 필요는 뭐 있어.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인의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아드님이 타인의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인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식상이 왕하신데 그래도 정인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막 그 확 하는 불끈하는 그런 마음을 알겠는데 어머니는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드님 볼 땐 아 쟤도 지금은 저러지만 저런 마음을 언젠가 참겠지라고 하는데 못 참습니다. 평생 그래요. 그래서 뭐 부부관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내를 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업적인 조언은 아까 드렸죠. 이제 힘든 일 뭐 그런 거 못하고 흥미 위주로 내가 재밌는 거 깨르르 이런 뭐 직종을 가져도 그렇게 갖는 게 낫고, 그런 걸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는 힘들지 않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자기 전에 양치해라 이런 것도 뭐 그거를 야 너 양치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양치를 안 하면은 뭐 충치가 생기고 뭐 어쩌고 그런 거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없잖아요. 무인성들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이러면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무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엄마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니까 차라리 양치를 안 하면은 너 이빨 썩는다. 그럼 치과 가면 얼마나 아픈지 아냐. 근데 뭐 나는 일단 말했으니까 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시켜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다룰 때 이 아드님에 대해서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또 그게 있어요. 물론 관여에 별로긴 한데 네가 학원을 잘 다니면 아이폰을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 거래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적 이런 거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야 제발 엄마 이렇게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혀요. 무인성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인성이 무언가를 하려면은 자기가 원해서 해야 돼요. 내가 좋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슬퍼하기 때문에,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엄마가 그렇게 원하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해야 내가 나중에 더 편하구나 이런 걸로 그 계산으로 가야지.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을 위해서 가야지. 아무리 막 부탁을 해도 아니면 그 강압을 해도 눈치란 걸 안 보기 때문에 저 상대방의 내가 이 말을 안, 그러니까 강압이란 것도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더 화를 내겠구나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읽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차후의 반응을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정리하고 있었죠. 어떤 그런 부탁이랄지 아니면 강요랄지 이런 게 안 먹힌다. 차라리 거래를 해라. 뭐 용돈을 줄게. 너 이렇게 하면 용돈을 줄게. 그렇게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그 따질 수는 있겠죠. 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러면서 막 성질을 부릴 수는 있겠죠. 그걸 받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준 만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마음적인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것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픈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날 미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문간사? 글쎄요, 별론데요. 뭐 그런 것까지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상관경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 마음에 못 드는 거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이것은 정말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못 참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들고 막 그 싸우자고 달려들 수도 있겠죠. 그거를 잡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성이 있어야 상관을 잡아주는데 그거 없죠. 그래서 그 덕분에 관도 조지고 그래도 뭐 생은 되니까. 근데 이 생이란 게 조진 거 안에 생 들어간다고 좋은 건가? 인성이 없는 게 없죠. 인성이 들어와봤자 재성이 이렇게 세서 택도 없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무토 계속. 근데 이게 합이, 천간 합이 들면은 잘 맞아요. 뭐 힘드신 수도 있는데 잘 맞긴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아무튼 제가 두석씩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뭐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넘어가고, 또 뭐 할 말이 나중에 생각나면 또 하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인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이렇게 엄마가 힘들어 라는 거는 택도 안 먹힙니까? 그 방법에 해봐야 본인만 서운해요. 아예 그쪽으로는 없는 아들이에요. 정하시려거든. 현실이 이렇다. 응? 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 못하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뭐 기술도 없고 그랬고 하면은 엄마도, 응? 도와주는데 뭐 어떻게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가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래 보입니다. 그렇게 막 마음적인, 그리고 이 제가 볼 때는 효도 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이 아드님한테 뭔가를 바라지 말고 본인이 노후 준비를 따로 하셔야 돼요. 아드님이 그렇게 막 그거는 아니에요. 뭐 아무튼 제가 볼 땐 그렇게 저를 믿지는 마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번에도 길어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한 사람부터 띄우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연애하셨다. 대진이 일단 다 읽어보고, 기니까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하는데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남자친구랑 그 지인분하고 이제 뭐 바람나서 환승 이별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3년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분하고 3년 연애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개인정보니까 이거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오래 연애를 하셨고 또 더 오래된 지인이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인하고는 이제 뭐 차단된 상태, 메시지가 쌩까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이분도 대범하시네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 물어보셨고 카페하고 계시다, 자영업하고 계시다. 그런데 잘 안 되셨나봐요. 가게 내놓은 상태다. 이거는 뭐 사실 볼 필요도 없죠. 자, 이 사람, 그러니까 그거요. 이건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지인이 내 남자를 뺏었다. 그랬는데 복수를 하려고 그 남자를 다시 뺏으려고 한다. 뺏었던지 뺏으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복수가 아니죠. 한 번이면 족하죠. 그 똥차에 치이는 건 한 번이면 족하죠. 그거를 막 자진해서 똥차에 2번 치인다?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갈 남자라면은 그게 그 남자의 견적이에요. 그 남자를 도로 뺏는다라고 해서 그 여자가 과연 슬퍼할까요? 그 똥차를 지금 이분이 타고 가시다가 저분이 차를 뺏어 갔는데 그 똥차를 도로 가져온다고 해서 내 똥차 뺏겼다 이러고 좋아할까요? 일단 복수는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그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럼 한 번 똥차를 더 타야죠. 그럼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겠죠. 또 다른 애가 또 데려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한 번 간 애는 갈 애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더 마음에 들든 덜 마음에 들든 어쨌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꼬시면은 이 여자를 버리고 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 그 행위가 나빴다, 후회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뭐 다시 가져온다고 한들 그 남자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꼬시면 또 가겠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뭐 그게 복수가 될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건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금방 하시네요. 엄청 금방 하시네요. 개수가 금방하구나. 인성 왕하시고 관인 되시고 재성도 있으시고 금으로 보면 금이 너무 왕이구나. 그래도 무토가 있으니까 자루하는 주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관설입니다. 이거는 원래 관인이 되면은 뭐 조금 그런 높은 쪽 일인데
관설이 되면은 그 고심 끝에 악수 둔다고 제가 이제 배웠는데 그 들었는데 배웠는데 아무튼 뭐 그랬는데 관설이 되면은 그때 관설이 될까 이게 되겠죠. 우리 편인이 관설인데 이제 편인이 더 왕하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민을 하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도 내가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괜찮은 남자도 내가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왜 저랬지? 제가 왜 나한테 잘해주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쁜 남자인데도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할 때 그런 거 있죠. 제가 볼을 내겠지? 그럼 난 가위를 내야지 했다가 그러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쟤는 내가 가위를 낼 거라고 주먹을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너무 많고 이상한 대로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정상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게 돼요.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고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처음에는 깊어지고 좀 더 치밀해지고 괜찮은 생각 같지만 이게 계속 가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회사 같은 데를 다니더라도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가면 되는데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꺾어서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상한 데로 가는 게 관설이에요. 회사를 가더라도 멀쩡한 대기업 놔두고 아니야 대기업은 이거 하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이 뭐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이상한 회사를 가는 게 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똥차 같은 남자를 복수하겠다고 막 뺏었다? 이게 쓸데없는 짓이죠. 전혀 복수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일에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슬퍼하겠지? 그거는 복수가 된 거고 뭐 내가 이긴 거가 되겠지? 막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관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짧게 생각해라. 지금 뭐 사주공부, 타로, 스마트 스토어,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관심 있다고 하시는데 짧게 생각하세요. 그냥 돈 되는 거 하세요. 이거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깊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할까 했어도 그냥 돈 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돈 되는 거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돈 되는 거, 안정적인 거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터질 것 같아. 이게 곧 터질 거고 이게 미래에는 훨씬 더 좋은 직업이 될 거야. 이러면서 본인의 예측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돼요. 뭐 카페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나름의 생각대로 잘 될 거라고 한 건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고 남들이 볼 때도 단순하게 볼 때는 저거 안 되겠는데?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엄청 생각이 깊고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랑 친한 사람 아니면 먹고 사는데 그 계산이 빠른 사람한테 야 뭐 하면 돈이 되겠냐? 뭐 하면 먹고 살겠냐?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빠릅니다. 본인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생각하면 점점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보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 이제 관찰이 될 경우에는 옆에서 아니라고 말해도 본인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직업적인 얘기면 당연히 전문직이 낫죠. 금방절이고 술토면은 가장 전문적인 직약된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 서포트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스토어랑 뭐 손해사정서 이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나의 기술로 그 어떤 업무의 그 부품같이 백업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일을 하시면 잘 맞겠죠. 이게 이분은 원래 근데 목도 없잖아요. 무목이잖아요. 금황절에 금황하고 목도 없으면은 화급금은 되죠.
그건 이제 나를 갈고 닦아서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예요. 막 본인이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나는 공부하는 게 좋아. 나는 외근이 좋아. 야근이 좋아. 뭐 이런 거 없고, 원래 애초에 사람 자체가 타인이 필요로 하는 거에 맞추는 사람이야. 그 예를 들어 회사에 갔는데 외근할 사람이 너무 필요하면은 내가 외근할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외근이 좋은지 내근이 좋은지조차도 그렇게 크게 없고, 그냥 현재의 내 상황, 그 회사에서 원하는 니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문 기술을 갈고 닦아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세요. 애초에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좀 남 도와주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세요. 뭐 이게 뭐 봉사활동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설 회사를 가면은 파트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서 뭐 체계적인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이렇게 백업해주는 뭐 설계팀이랄지, 뭐 여성분이니까 뭐 공무팀이랄지 이런 데서 백업해줄 수 있는 그 큰 전체보다는 그 백업에 가까운 그쪽으로 가는 게 괜찮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가시면 괜찮겠죠? 그런 겁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이런 조언을 줄 능력이 되나 싶어요. 아무튼 뭐 그건 자격증 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거 있죠. 뭐 편인이면은 뭐 예술가 뭐 그런 거 뭐,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고, 뭐 편인 예체능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금이 왕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냥 회사를 들어가도 그냥 갈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뭐 자격증이든 기술이든 그런 걸 갖춰서 그걸 경쟁력으로 일을 하셔라. 그게 어떤 일이든 나의 전문성이 경쟁력이 된다. 그런데 조금 자기희생적인 건 있는 거예요. 서포터적인. 근데 뭐 어쨌든 기술이 있어라.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자격증이든 뭐든. 그러니까 카페 하시는 게 별로 안 맞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카페를 하시는 게 기술이 없다는 건 아닌데, 차라리 유능한 바리스타 그런 테크닉적인 기술을 가진 직업을 가지셨으면은 이제 뭐 본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고 커다란 카페에 유능한 바리스타로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내 기술을 파는 뭐 그런 느낌도 괜찮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넘어갈게요. 이분 얘기했어요? RK 땡땡땡님이에요. 자, 다음 x 땡땡땡땡님. 이건가? 인생이 현타가 오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러고 인생에 현타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술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술 먹고, 낮에 심심하면 술 먹고, 술만 먹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죠. 아침에 한번 먹고, 점심에 한번 먹고, 저녁에 한번 먹고. 제가 이분 남자로 했나 여자로 했나? 할 게 없으니까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겨요.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할 게 없어서 심심하긴 한데 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일단 사연 읽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과 걱정, 인생. 전문가. 무슨 말이지? 일단 퀴볼게요. 이거는 하나씩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없다는 얘기가 일단 인생 고민부터 보고 이게 합쳐서 봐야 되나? 인생 고민 이게 두 개를 나눠주셨는데 전문 느낌은 아니죠. 내가 뭘 갈고 닦고 뭔가를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아끼는 느낌? 내가 열심히 당장에 지금 막 책을 사서 보면서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느긋하게 힘들이기 싫은.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이렇게 막 늦게까지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늦게까지는 아니구나. 그냥 자꾸 공부를 더 막 대학원 고시를 하고 뭘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걸 한다라면은 그걸 뭔가 배우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해요. 내가 어떤 그냥 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가서 취직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산다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갖춰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어떤 것이든 제가 볼 때는 근본이 조금 힘들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배워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가 있는 거를 하세요. 애초에 근본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배우겠어, 난 이게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근본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게 근본이니까 그거에 맞는 방향을 가세요. 물론 다 그렇게 하긴 하겠죠. 뭐 적게 일하고 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지위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판검사가 돼서 사람들이 막 나를 우러러봤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그냥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게 주 마인드일 수 있어요. 주 근본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거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음악이나 연기, 뭐 창의적인 쪽 괜찮아요. 뭐 수생목이 잘 되셔서 괜찮습니다. 네. 그럼 뭐 창의적인 거, 뭐 예술적인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예술적인 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다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제가 화가 없다. 화가 없으면 생기는 문제는요, 이 겨울생이, 자월생이 목이 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생이라는 거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겨울생이 목이 있다라는 거는 내 주위에 내가 이용할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꼬시고 부려먹을 수 있더란 얘기인데 화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내 주위에 내가 잘하면 얘를 좀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이 친구와 뭔가를 함께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눈에는 보이는데 내 말을 잘 안 따라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당연히 화의 식상이 없는 거니까 내가 말빨이 딸려서 내 말을 잘 안 따라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얘들이 이렇게 나를 잘 안 따라줘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따라줄 것 같은데 안 따라줘. 잘 꼬시질 못하겠어. 이렇게 같이 하자고 뭘 이렇게 하지를 못하겠어.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 뭐예요? 모유충? 모유충. 모유충 별거 없어요. 자, 유, 파. 그냥 그건 목이죠. 현관, 비견. 겨울에. 이거는 묘목하고 유금하고 볼 게 아니라 그냥 금생수로 보세요. 옆에 오른쪽 보세요. 겨울생이 금생수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 네, 뭐 사주에 무시무시한 글들이 많죠. 사주 그거 해석 다 보면은 제명대로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감옥 가고 다 뼈 부러지고 막 다 그 뭐 하늘에 뭐 재앙에 뭐 재난 당하고 다 교통사고 나고 다 물 조심해야 되고 다 차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 어디 한 군데씩 아프고 뭐 실제로 그렇긴 해요. 다 한 군데씩 아프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주에 뭐 그런 내용 갖고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수왕절에 금금목 금생수 괜찮아요. 목이 왕해서 괜찮습니다. 쳐봐야. 그리고 이 편관이 왼쪽으로는 목을 치고 오른쪽으로는 수를 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는 편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건 없어요. 자유파? 자유파 안 봐도 돼요. 그냥 금생수로 보세요. 수왕절의 금생수. 삼형사 의미 없어요. 오화가 언제 들어오시는데요? 26년에 들어오네요. 그때 가서 걱정하세요. 그리고 그 큰일 안 생겨요. 오화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들어와봐요. 뭐 오화가 뭐 할 게 있나요? 그 형살 뭐 그런 거 말고 화 와봤자 안 하던 식상짓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없는 오행 들어오잖아요. 지금 걱정하시는 게 갑오 들어오는 거죠. 겁재 들어오는 거야 원래 하던 짓 하는 거고 비겁이니까. 지지 식신 들어오면 딱히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던 식신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식신짓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식신 들어서 뭐가 되지? 복생하는 식신이 들어와 봐야 수급화되고. 얘가 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없는 게 들어왔을 때 원곡에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크게 당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당하는 것도 아니죠.
식신이 들어와도 인성이 있어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큰 문제 안 생겨요. 어떻게 보완하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그 사주 궁금증이란 게 이상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거는 있어요. 뭐 충 생기면은 지금 일지하고 실지하고 문제 있죠. 그럼 뭐 자식하고 안 좋다 이래요. 근데 그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뭐 파가 있으면은 뭐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그럼 이렇게 따지면 월지니까 뭐 부모하고 뭐 떨어진다 뭐 이러겠죠. 옛날엔 저도 그렇게 뭐 갖다 때려 붙였어요. 혹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맞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맞추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이걸 그 부모님하고 뭐 그렇게 탁 해서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충 이렇게 뭐 어디서 본 걸로 때려 맞히면은 부모님하고 안 좋죠. 맞아요. 그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부모님하고 좋게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그 뭐 사명사요 자묘유 삼형살에다가 오화가 들어오면 사형살이라던데 큰일이 생긴다는데 무시무시한 글을 읽었다. 그게 뭐가 와서 그렇게 돼서 만약에 큰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라면은 글씨가 들어와서 된 게 아니라 그 시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감옥을 가는 운이 왔어. 그럼 감옥을 왜 가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 전에 죄를 지었겠죠. 어떤 또 다른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지은 죄가 그때 드러나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형사운이 들어와서 내가 감옥에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물을 많이 먹어야 되나요? 집에 어항을 둬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감옥 갈 운에는 감옥 갈 짓을 안 하면 돼요.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날 운에는 안전운전을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게 명리하고 상식하고를 명리를 생각하면서 상식을 또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을. 감옥 갈 운에는 감옥 갈 짓을 안 하면 되죠.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누가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서 모함에 빠질 인간을 걸러내면 되죠. 그거예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걷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무슨 일단 저는 이렇게 보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런 무시무시한 글이 있다 쳐도 그 짓을 당할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 불교 명언이 있어요. 내 손에 상처가 없으면 맨손으로 독을 만져도 괜찮다고 해요. 그거 굉장히 명언이거든요. 내가 상처가 있을 때 독을 만졌을 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으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건넬 일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글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무서우면은 평소에 뿌리지 않으면 되죠. 교통사고가 무서우면 음주운전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법규를 지키면 되는 거고. 그게 개운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도 안 하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했다. 근데 사고가 났다. 그 사고는 피할 수 없을지언정 피해가 적겠죠. 보험 합의가 나한테 유리하게 들어오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개운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떳떳하게 잘 살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당연히 그게 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주도 하고 운전대도 잡고 그렇게 위법 운전을 했다.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럼 당연히 더 크게 다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개운법을 찾을 게 아니라 본인이 안전하게 살면 됩니다.
뭐 이게 개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희 철학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운이란 게 다 이어져요. 이때 이 짓을 하고 이때 그 짓 한 게 들통이 나고 이때 뭐 어떻게 되고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걸 뿌리면은 좋은 걸 얻고 나쁜 걸 적게 뿌리면은 그 벌을 받을 때 덜 받겠죠. 그래서 이런 뭐 아주 무서운 말 있다고 뭐 이때 뭐 자식이 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덜덜 떨지 말고 본인이 좋은 걸 뿌리고 나쁜 걸 덜 뿌리면 됩니다. 이게 설명이 되나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정리해드리면 인생 고민 자체가 최소 효율,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거를 하시면 좋다. 그리고 모강하시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도 맞는다 라는 거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면은 좀 소통이 잘 안 돼요. 타인과의 소통을 좀 하는 분은 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기는 붙어요. 을목이니까 사람하고 좀 붙기는 붙고 좀 맞추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정작 깊은 소통은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좀 꼬드기는 게 좀 약하다. 거기서 오는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운 같은 거는 이때 무슨 글자가 들어오니까 너 벌 받아 이게 아니라 벌 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짓이 그때 나오는 거고, 이거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그것까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병화가 해수에 의한 화식은 지금껏 해왔던 짓이 이제서야 그거 한다는 거고, 뭐 나머지는 몰라요. 뭐 주워 들었어요. 주워 들은 건 아니죠. 제가 강의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남이 한 짓이 아니고 글자가 들어와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짓이다. 내가 할 짓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헌법이 뭔가에 물어보면 내가 그 짓을 안 하면 되죠. 그럼 그 짓은 뭐냐? 간단해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양아치 짓을 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 짓이 뭔지까지도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손에 상처 없이 살면은 맨손으로 독을 만져도 나는 멀쩡한 거예요. 그 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에 상처를 두려워해라. 독이 있든 없든 내 손에 상처가 있으면 언젠가는 독에 중독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뭐가 들어올 때 어떡하나요? 뭐가 들어오면 형살이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똑바로 살면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생겨도 크게 안 생겨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고, 그렇게 겁이 나고, 물론 사람이니까 다 겁이 날 수 있죠. 그걸 막 무서워하고 뭐 절에 가야 되나요? 뭐 이럴 필요가 아니라 내가 떳떳하게 행실 올바르게 틀리지 않게 살면 됩니다. 그럼 최소한 억울해 할 수는 있죠.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이렇게 됐다 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고, 뭐 또 그런 정의는 승리한다? 뭐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죠. 보통 그 화라는 거는 불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 화라는 거는 내가 저지른 짓이에요. 이런 또 반론이 생기죠. 아니 나는 완전히 사기당해, 난 강도를 당해서 지나가다가 그것도 내가 저지른 짓이냐.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랬는데 그거 하면 억울하시겠지만 보통 강도는 어두운 골목에 굳이 혼자 가서 당하죠. 도둑을 드는 것도 다 어느 정도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는 죄가 없죠.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 짓을 사기도, 예를 들어서 코인 하다 망했어. 나는 억울해. 본인이 투자한 거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근데 이제 이거는 볼 수 있겠죠. 내가 이때
무슨 짓을 하느냐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화가 뭐 오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면 이제 식신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식신지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오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그 오행으로는 화 때문에 혹은 화짓을 하기 때문에 혹은 식신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는 알겠죠. 근데 그 오화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그런 형살이 생기고 그렇게는 안 봐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막 그 명리적으로 사주 궁금증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차라리. 그래서 뭐 저는 뭐 내 팔자에 뭐 형살이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원진이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때문에 겁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글씨가 들어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이 벌을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강도당할 짓을 하고 교통사고 날 짓을 하고 이게 뭐 사형살? 사형살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보완과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 할까 하다가 이것도 운이겠죠? 내가 매주 수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운이고 그날 방송을 망치는 것도 운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망치기로 했습니다. 망치지는 못가 아직 망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일단 끝낼게요. 네,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